안산보살의 수첩.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민간인 신부이죠 지금요. 꽤 됐습니다. 군대를 떠난 지. 그리고 안산에서 뭐 점집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 뭐 도움을 줬다. 그리고 뭐 안산 보살을 불렀다. 근데 그 점집에서 경찰이 수첩을 확보했죠.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되는데 오늘 국회 상임위가 하나 열렸는데 여기에서 경찰 관계자가 뭔가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방첩사 누가 전화했고 그 사람 관등 성명 기억하십니까? 방첩사 수사 조정과장이라고 했고요. 네. 구모모 중령이었습니다. 통화 중에 체포조라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없었습니까? 체포조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을 가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근데 현장이 혼란스러우니 안내할 인력이 필요하다. 5명의 명단을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체포조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지금요.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12월 3일 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4일로 넘어가는 그 시각 체포조가 과연 어떤 식으로 꾸려졌고 어떤 모습이나 이걸 두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수사도 진행 중인 겁니다. 지금 경찰과 관련된 체포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뭔가 수사 당국도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요. 방금 들으신 내용과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아까 키워드에 안산보살의 수첩이 있잖아요. 이게 점집에서 발견됐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적혀 있다 그러는데 우선 체포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이겁니다.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의 수첩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국회 봉쇄다. 이렇게 뭐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 수거 대상이라고 적혀 있답니다. 수거 대상입니다. 이게 군에서 쓰는 말입니까? 수거라는 표현을 뭔가를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짐작컨대 체포의 의미로 보이거든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수첩인데 이게 거의 최대한 7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라고 보이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뭐 누구 되면서 수거 대상이라고 적었답니다. 이거는 체포로 의미로 보이는데 최재성 전 수석님. 이런 비슷한 정황들이 앞서서는 군 사령관들의 진술이 있었어요. 뭐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지시받았다. 이런 얘기 쭉 있었는데 지금 이 수첩에도 그 맥락에 같은 맥락의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걸 보이거든요. 수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요.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체포 지시한 적이 없다. 체포의 초차도 윤 대통령 꺼낸 적이 없다라는 이거와 배치되는 조항이 또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이제 특전사령관이라든가 그 새 사령관의 일단 증언이죠. 거기서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하고 수차례 대통령이 비아폰으로 끌어내라. 또 뭐 이런 이제 또 정족수가 안 됐으니 빨리 국회 들어가서 해라. 뭐 이런 등등이 직접 대통령이 지시하고 지휘한 것으로 이미 이제 확인이 된 사안들이고요. 그래서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지금 현역 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깊숙이 계엄에 이제 가담한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예. 저기에 수첩에도 똑같은 말이 나온다는 거는 앞선 그 일종의 이제 증언이죠. 자백 증언 이것을 뒷받침하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노사령관하고 저런 것을 직접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앞에서 이미 자백하고 증언했던 그 내용들이 훨씬 더 그건 대통령과의 직접 통화까지 그것도 수차례 통화까지 증언한 거기 때문에 그게 그 점에서는 더 위력적이라고 봅니다. 지금요 방금 전에 이 국회 행안위에서 나온 얘기 들었는데 이런 내용도 지금 방금 속보로 알려집니다. 노상원 수첩의 사살 표현도 경찰에서는 사실과 부합하다. 이런 질문이 나왔대요. 그게 사살을 의미하는 건가? 뭐가 표현이 있는가? 사실과 부합하다. 김성태 전 수석님. 저 내용이 바로 우종수 예. 국수본 본부장이 오늘 국회에서 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살이라는 그 내용이 지금 이제 이 노종원 지금 전 예. 이 정보사령관 수첩에 예. 이 내용이 있었냐 하니까 사실과 부합하다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그게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냐 그 질문 나왔는데 사실과 부합하다. 그럼 이게 아까 수거라는 표현, 그럼 사살이라는 표현도 사실과 부합하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말 뭐 있어서는 안 될 천인공노할 그런 내용이죠. 분명히 지금 이제 민간인 신분 노상원 씨는 과거에는 정보사령관을 했지만은 분명히 지금 현재는 군을 떠난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죠. 더군다나 점집에서 동업을 하면서 예. 본인이 생계를 이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런 분하고 이렇게 비상계엄을 논의하고 또 이 지금 현재 노상원 씨가 왜 등장했는가 하면요. 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핸드폰을 갖다가 예. 이제 포렌식하고 그 통화 내역을 추적해 보니까 아. 이 사람하고 통화 내역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작이 된 그래서 거군요.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집을 압수수색 급식을 했는데 거기서 이 수첩이 발견됐다는 거죠. 지금 이런 내용이 오늘 상임위에서 지금 사살 표현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과 부합한다는 설명이 경찰 측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은 그걸 갖다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이 이건 뭐 부정하지도 그리고 그건 아니다. 이렇게 뭐 다른 내용이었다. 이렇게 또 항변하는 것도 아니고 살성한 인정한 내용이죠. 인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도 뭐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예. 밝혀져야 될 대목이죠. 예. 방금 좀 뭐 다른 다른 내용 좀 전해드리고요. 계속 저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 경찰 쪽의 설명은 뭐 사살과 관련된 그런 표현의 질문 그게 있는가에 여부에 대한 그런 취지의 질문에 사실에 부합한다. 그리고 앞서서 노상원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수거라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수첩에는 또 다른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보죠. 북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북방 한계선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라는 이런 내용이 또 적혀 있답니다. 북의 공격 유도. 최재성 전 수석님. 그렇다면 이거는요. 지금 사실은 이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죄 혐의, 그다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또 혐의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우선은 이게 이제 계엄도 그냥 계엄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다 이런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예. 그런데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의 아주 중요한 판례가 예. 5.18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에 분명히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예.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거나 국회 정상적인 이 관련 이제 계엄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들을 방해 내지는 봉쇄하거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내란의 죄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거는 국회의원들 체포해라, 국회 봉쇄해라 이거는 증거를 따질 필요 없이 온 국민이 뭐 생중계로 영상과 봤거든요. 진술들이 많이 예.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넘어간 얘기인데 예. 통상 이제 그 정도가 다툴 수 있는 거였는데 그건 이미 이제 입증이 된 바와 다름없다고 보고. 그런데 특이한 게 나오는 게 김어준 씨의 소위 국회에서의 제보받은 사실에 대한 공개. 예. 그걸로 소위 말해서 북한 개입설, 예. 사살 이 두 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뭐 김어준 씨 내용 중에 예. 아시다시피 이제 뭐 양정철 뭐 언급이 등등 됩니다. 이름들이 언급이 체포돼서 가는 계엄군에게 예. 체포돼서 가는 사람을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구출하는 척하고 도주한다. 뭐 이런 등등인데 요게 이제 북개입설. 예. 근데 저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저것이 상상하기도 싫은 그다음에 김어준 씨 얘기도 저건 음모론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의 일종의 뭐 사실관계는 이제 뒤에 수사를 민주당에서도 통해서 자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요. 예. 밝혀져야 될 내용이지만 두 가지가 나온 거거든요. 사살하고 NLL 북풍 유도. 이 두 가지가 나온 건데요.
이것이 만약에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면 왜 그랬을까? 황당하잖아요. 예. 그거는 뭐냐면 만약에 계엄이 성공을 했어. 계엄이 예. 성공을 했다 하면 잘못된 계엄이라 하더라도 포고령처럼 체포하고 구금하고 정당활동 예. 금지시키고 해서 지금 계엄 치하야 오늘. 예. 그래도 사후에 이 계엄의 위헌성 논란, 불법성 논란, 내란죄 논란을 사후적으로라도 넘을 수 있는 것이 북한 개입설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저것을 공작했을 수도 있다. 만약에 했다면 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굉장히 저건 충격적인 지금요. 일단 단초가 나온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국회에서 행안위에서 열리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속보로 나오는데 다음 거 하나 볼게요. 여기 보면 아까 풍선 얘기도 잠깐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경찰의 얘기입니다. 노상원 수첩에 오물풍선 표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오물풍선. 아까 NLL 얘기와 뭔가 연관이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요. 앞서서 이거 벌써 몇 달 지났죠. 북한이요.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떴다. 남쪽에서 날아왔다. 이러면서 굉장히 맹비난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국회에서도 이 내용이 꽤 많이 질문으로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성명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무인기를 이용해서 전단을 평양 일대에다가 살포했다. 남조선이 도발을 했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이 내용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가 기본 입장이다.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 이런 데 나왔는데요. 그리고요. 방금 전에 좀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이 있죠. 지금 국회 행안위에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경찰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한 대목이 영상으로 바로 준비가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첩에 수거 대상을 일종의 격리한다, 체포의 의미로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브리핑에서 하셨습니다. 수거 대상, 즉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너무 이렇게 피사실 아니,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거의 뭐 그 저희가 조사한 사실이 거와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예. 지금 앞서 저 얘기 사실에 부합한다. 그리고 지금 무인기 그리고 북한 NLL 공격 유도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상황.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저도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예. 저 내용을 뭐 좀 들었는데 예. 뭐 이런 내용까지 행안위에서 나왔다. 예.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찰청에 이 국수본에서 지금 검찰과 경쟁적으로 공수처하고 이렇게 예. 윤석열 지금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수사를 내고 하고 있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말 경찰 입장에서도 뭐 수사 경쟁에서 이게 가열돼 가지고 예. 지금 이제 노사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인위적으로 저걸 조작하고 한마디로 공작해서 저런 내용을 국회 행안위에 가서 저런 정언을 했다면 이거는 엄청난 처벌이 되죠. 그러니까 막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노상원 씨가 자필로 쓴 그 수첩이 예. 그 이제 안산 점집에서 저게 발견됐다는 건데 저 내용을 이제 수사 내용을 국회에서 이제 말한 겁니다.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 10월달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국정감사 기간이었죠. 예. 그때 이제 국회에서도 이게 북한의 이제 이 무인기 객추를 북한이 이걸 공개적으로 이상하게 대대적으로 예.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 인민뿐만 아니라 우리 남측에도 이 내용을 다 국민들도 알게 그래서 우리도 됐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그게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난 건가? 국회에서도 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대. 좀 전에 그 자료 화면처럼 그때 김용현 전 장관 답변이 명백치가 않아요. 뭐 확인을 못한다. 확인 못 해주겠다. 해줄 수 없다. 그게 기본 입장이다. 이제 이런 건데 만일 그렇다 하면은 이건 이 노상원 씨 전 정보사령관의 이 수첩의 내용처럼 북방 한계선에도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그 내용과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일맥상통한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상당히 우발적이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산 삭감을 하고 예, 예. 또 뭐 장관 또 헌법기관인 예, 감사원장 검사들을 뭐 탄핵이기 탄핵소추, 때문에 이걸 하는 거다. 이 말에 좀 어찌 보면 명분이 약해질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죠. 지금요, 이게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에 나왔던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가 알려졌고요. 오늘 국회에서 조금 더 설명이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요 상황 조금 더 신중하고 깊게 들어가 보겠죠. 수사 당국에서는요. 그 내용을 지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